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가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늠할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 김광삼 변호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세 분 모시고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밤 늦게까지 그 검찰의 조사 상황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6시 20분 조금 넘어서 이제 검찰 정찰 나와서 귀가를 했습니다.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덜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조사 과정이 한 14시간 반, 그리고 조사 내용 확인하는 게 한 5시간 정도, 좀 6시간 정도도 더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측근들에게 다 하고 나서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범죄 사실 대부분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궁하는 그러한 신문 형식이 됐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질 가능성이 컸는데, 더군다나 뇌물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다스와 관련된 쟁점이 많아서. 그런데 어제 이제 중간에 오후에 6시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상했던 시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은 또 조사를 끝나고 나서 들려오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들은 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고 추궁을 하는 정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자료들, 아니면 측근의 진술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궁하는 형식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짧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잘 대처했다, 걱정 말라, 이런 의미 자체는 아마 본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다 들어준 거죠. 조서에 다 기재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검찰이 내가 말한 거에 상당히 이해가 가는 모양이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흘러나온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나온 것들은 상당히 증거가 명백하다고 보는데 본인이 잘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예우를 좀 지켜줬고 본인의 어떠한 진술 자체가 검찰에서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방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 측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서 확인 과정에서 일부 본인이 발언한 내용과 좀 취지가 달라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법원에 갔을 때, 기소 이후에 재판으로 갔을 때 이 조서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번복할 수 없는 내용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취지가 좀 달랐다고 번복을 수정하거나 하는 요구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은 이제 재판정에 가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도 형량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을 거부하듯이 일종의 형량을 떠나서 일종의 이거를 정치적인 측면에 또 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본인의 어떠한 마지막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본인의 체면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미묘한 뉘앙스로 인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조사를 받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잘 대처했다 하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큰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는 원래 시험을 앞두고는 마음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딱 시험을 마쳤을 때는 일단 마음이 약간 홀가분한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기다릴 때, 오늘 하루는 좀 걱정 말라 해서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청구될지 여부도 봐야 되겠지만, 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 이런 걸 기다릴 때 또 마음이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견뎌내느냐 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청사에 출두하는 모습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한 1분 10초 가량 6문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는 정치보복을 의미하는 얘기들이 있었다. 근데 준비해 왔던 특정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문장이 정치적 상황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대목이었다는데 이 부분을 일부러 안 읽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는 부정,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된 그 멘트 종이 뒷면에서 이제 비춰졌는데 이게 글자가 크게 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이제 취재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유독 거기에 정치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건너뛰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길지도 않은 겁니다. 이걸 건너뛴 거는 이게 공정하게 해달라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에 정치보복 이야기는 뭐 공항 인터뷰에서도 했고 측근들도 했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혐의가 뇌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도 110억 대의 뇌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출두하는 포토라인에 서는 당일까지 정치보복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게 뭔가 좀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주변에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뭐 주변에서도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출두하는 당일날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 하나 또 하나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할 말 다 했는데 굳이 또 검찰 들어가는 마당에 정치보복이다 이러면은 검찰의 입장도 날카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좀 검찰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좀 거기에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검찰이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마쳤는데 이제 검찰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영장 청구까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검찰은 뭐 신병 검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자체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전제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물증이 됐건 아니면 뭐 사람의 진술이 인적 증거가 됐건 그런 걸 이제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다 뭐 부인 모르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실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하되 일단 본인의 어떤 진술을 다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병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신병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제 상식적으로 할 때 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도주 염려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범죄 사실 다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측근이거든요. 이거 다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어느 정도 있다 보는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는 요소는 사안의 중대성이거든요. 사안이 아주 중대하면 아무리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증거가 명백하다 하면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영장을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결정이 되고 적어도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내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사안의 중대성, 범죄 소명,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이런 걸 냈는데 또 한 가지 이 전 대통령의 특수성이 있죠.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공범과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에요. 김백준 전 기획관을 예를 들면 지금 2억 4억 받은 국정원 특활비로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방조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병모 총기회장 사무국장과 관련해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딱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의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 일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전체적인 범죄 사실의 주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을 영장을 청구 안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됐는데 영장 발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잘못된 거죠.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범죄 소명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그러니까 증거가 이 정도면 범죄 사실이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인 구속 사유 또 어떤 그 공범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분들이 작용할 거다.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어떤 검찰에서 혹시 정무적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 상황에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 정도 되는 중요한 정치인, 요인인 경우는 검찰도 그냥 법대로 원래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만은 정무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사실 관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정무적 요소를 고려할 때는 사실은 원래는 청와대가 관여하면 안 되는데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하고 사실상 협의와 상의를 하는 게 과거에 있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청와대에서는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이제 관여를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국 민정수석도 전혀 관여 안 한다 그러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 수사팀에서 중앙지검 이 수사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단해야 될 지금 요소가 한 두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 그것도 한쪽 보수 성향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연쇄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 공방이 소재가 된다는 불씨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북미 정상회담 이 안보 문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론 결집에 있어서의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에서 지금 대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국론 분열이라는 그런 거를 고려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사안에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구속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이 일단 뇌물만 해도 현재 거론되는 혐의가 110억대가 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측근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이런 형평성 이런 거를 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두 분은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 높게 보셨는데 만약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게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기소가 됐을 때 재판부도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재판부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저는 뭐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죄목도 뇌물죄가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권력을 사적 이득을 위해서 썼다.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변수는 법원에서 이걸 기각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발부할 거냐 이거겠죠. 그렇죠. 지금 아까도 검찰 조사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다. 이거는 검찰이 그런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추궁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을 때 법원에서 이런 어떤 증거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에 충분한 증거가 되겠다 싶으면은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있느냐, 증언 플러스 알파죠. 이 카드가 얼마나 있느냐가 영장 을 이제 법원에서 기각할 거냐 발부할 거냐 이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 변호사님, 피의자는 검찰에 소환을 당했을 때 이 자기 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게 당연하죠. 아니 그건 사안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인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뭐 다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치인들 사건, 특히 뭐 국회의원이랄지 단체장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자체는 자기의 어떤 정치의 생명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인정을 했을 때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단 무죄를 다투어 보자. 그다음에 정치인 자체는 상당히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인정하는 순간 도덕적, 사회적, 또 정치적,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한 20가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다스 관련 문제들이 가장 이제 큰 핵심 사안인데 다스는 내 것 아니다. 뇌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 다 혐의를 부인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검찰청에서 나온 얘기가 국가정보 특활비 상납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만 달러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중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받았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억 정도 더 될 텐데 그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초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인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건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걸 포함해서 뇌물이 한 1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특활비만 한 17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준 10만 달러 이 부분만 인정한 걸 보면 이건 뭐 아마
이 전 대통령이나 김일성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뭐가 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국정원 특활비나 뭐 28선 전 회장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그 김선환 비례대표 공천 4억 원 이런 것들은 아마 외적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이제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제 모른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거짓말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세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제 영법빌딩 지하에서 청와대 문건이 압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건 조작된 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에이킨 건프의 소송비 대납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언론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왜 에이킨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만났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 대납과 상관이 없이 FTA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10만 달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 중에서도 적어도 10만 달러 부분은 이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좀 명백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로 역할을 한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좀 불리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처벌을 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부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 알려진 거로는 크게 한 세 갈래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서 부인하는 전면 부인하는 거와 그다음에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건 실무자선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 사실 나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오늘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로는 이게 확인된 겁니다만은 하나는 아까 인정했다는 거죠. 바로 특활비 중에서도 특활비가 원래 한 17억 국정원 특활비가 17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청와대로 상납이 된 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약 1억 정도 해당되는 10만 달러 이 부분은 왜 그럼 인정했느냐? 이 부분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김윤웅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닌데다가 김윤웅 여사한테 갔는데 여기에 증언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김윤웅 여사한테 가는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김희중 씨한테 전달하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희중 씨도 김윤웅 여사한테 바로 전달한 게 아니라 김윤웅 여사를 모시고 있는 그 제2부속실의 관계자한테 전했기 때문에 이 증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를 부인하기보다는 최소한 한두 개는 인정하고 가는 게 전면 부위보다 낫다고 해서 그런 전략을 편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 인정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 대금 60 중에서 67억가량을 노년정 사저의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근데 여기서 살짝 벗어난 게 이는 그러나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빌린 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벗어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모르쇠거나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우리 부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김윤웅 여사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뭐 측근들도 그렇고 친인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 조카, 아들, 지금 김윤웅 여사까지 측근들도 사실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특히 김윤웅 여사에 대한 의혹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에 대한 조사 또 사법 처리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다른 친척들에 대한 조사는 뭐 불가피하고 또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윤웅 여사예요. 지금 뭐 10억대가 넘는 그 뇌물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재직 중에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로 있으면서 1년에 1억 원씩 그렇게 3년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형사범들도 부부를 갖다가 동시에 조사하고 동시에 처벌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혐의가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또는 처벌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역풍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아마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또 기소가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예. 그런 시점에서 김룡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한다던가 이런 일보다는 좀 간접적인 조사나 또는 뭐 굳이 하더라도 뭐 서면 조사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김 변호사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방금 친인척 관련해서 이 자금을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전달해준 어떤 전달자 역할, 통로 역할을 했더라도 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피할 수 없어. 예. 그래서 신이 김백준, 예. 김진모 이런 사람들 다 또 이영배, 이병모 다 구속돼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김윤웅 여사 관련해서는 아마 처음에 그 명품 가방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마 검찰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조사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윤웅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세 가지나 되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김희중 전 부서실장이 10만 달러를 전달해줬다는 거. 이건 이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명품 가방을 줬다가 돌려준 건데 그건 뭐 뉴욕의 성공의 신부 통해서 재미 사업가로부터 받았는데 명품 가방 자체가 이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하고 그 안에 이제 수억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받았다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나온 중요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삼성전자 전무 이상주 씨가 14억 5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수억 원을 김윤웅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범죄 사실 벌써 3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김윤웅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조사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이제 그 이후에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부가 만약에 되게 되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면 계속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조사 때는 들어주는 입장이었지만 예. 구속된 다음에 조사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추궁하는 조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군 사이버 살인물 여론 조작이랄지 아니면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댓글 조작, 대선 예, 댓글 예. 조작 이런 것까지 계속 조사해서 같이 병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지는 않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하다가 이런 범죄 사실이 나왔는데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단지 그게 비공개 조사냐 공개 조사냐 그리고 사법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사실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안 했는데 구속 이후에 측근들과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 같으면 대질 조사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질하려고 했는데 대질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질 조사는 사실은 한쪽이 나는 못하겠다 하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밑에 김백준이랄지 뭐 김진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영배 굉장히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질 조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네가 말이 맞냐, 내가 말이 맞냐 이렇게 싸우는 입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건 아마 검찰에서도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고 하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투파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불미스러운 일에 이걸 뭐 연루됐다고 해야 될까요? 한쪽의 주장에 의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죠. 충남지사 예비 후보로 이제 선거 운동을 막 시작하던 참에 이런 일이 터져서 어떤 거취를 표명할지 그랬는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해명을 했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표시를 했습니다. 충남지사 선거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예, 예. 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부장님?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미투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건데요. 혹시 그 전 부인, 전 처와의 여러 가지 갈등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그 이런 이혼과 그리고 서로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둘러싸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을 일방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튀어져 나온 게 뭐냐 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제 지구당의 일종의 여성 당직자였던 사람과의 일종의 불륜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의원으로 특혜 공천했다고 하는 논란 이런 것들에 휩싸였는데 이거를 당에서는 지금 현재 사퇴 권고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금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면 이슈가 잠들어 이렇게 사그라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슈가 계속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옳거니 그러니 하면 또 더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연관된 또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를 빨리 진화해야겠다. 방화선을 치고 그러려면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사퇴를 권고를 한 것이고 이거를 박수현 전 대변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종의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이는 진흙탕 싸움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은 단순히 조금 싸우다 말면은 그 진흙을 옷을 빨면은 다시 입을 수 있지만 정치 재기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다음 그러면 총선 같은 건 재기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 진흙탕 싸움을 멈추는 게 자기 정치 재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박 교수께는 저기 민병도 의원 얘기 좀 물어볼게요. 10년 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만류를 했는데 사퇴서를 냈죠. 아직까지 뭐 이제 사실은 이 사표를 소위 말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안 갔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사퇴를 한 국회의원 전례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그 사표 수리를 잘 안 해요.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도 지방선거 이전에 의장이 사표 수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뭐 봐야 되겠지만 지방선거 이후가 될 때까지 본인에게 확인해서 의지가 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사퇴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 원래 회기 중이 아닌 경우는 의장이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장이 지금 사퇴서를 빨리 수리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원래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붙여가지고 의원들의 찬반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자, 저기 하나만 더 짚고 좀 마무리할까요? 저기 김 변호사님,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두 번째 여성이 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혐의가 세 개더라고요. 유기에 의한 간음, 또 유기에 의한 추행, 또 유력에 의한 그 강제 추행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유력에 의한 뭐 성폭행, 그다음에 유력에 의한 성추행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강제 추행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유력에 의한 경우는 어떠한 갑적인 지위에 의해서 어떤 성추행달할지 이제 성행위를 했을 때 유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되는 건데.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력의 범위를 떠나서 어떤 남녀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몸을 만졌다랄지 이제 추행을 했다는 건데 아마 뭐 제가 고소장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마 그 지위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전에 어떤 그런 유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게 한 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력으로 할까 아니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가느냐 이걸 고민을 좀 하다가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이 맞다 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유력 자체는 일반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그 억압의 강도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압의 정도가 굉장히 더 세다고 볼 수 있고 형량도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도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